지금의 국제 정세는요,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어요. 네. 실리에 따라서 우방이 되기도 하고 적대시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결국 대한민국의 유익이 될 수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어떤 나라와 친하게 지내는 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할 때 이거는 생각할 여지조차도 없어요. 미국은 그래도 믿을만해요. 미국은 그래도 합리적이에요. 근데 중국은요, 특히 중국 공산당은요,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끈끈하게 친근하게 하고 있다가도 순식간에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고 중국 공산당이거든요. 따라서 이 친중 정책을 쓰는 것은 정말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요, 이런 얘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중국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네. 이거 다 언제고 한번 캐내서 완전히 이제 매국노로 한번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약점이 되고 이제 올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국 공산당은 하여튼 일당 독재로 영구집권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권력욕에 물든 사람은요, 국민들 뭐 나라 잘 되고 말고 이건 다 둘째고 자신들이 누리는 이 권력을 끝까지 오랫동안 누리는 게 지상 과제이기 때문에 중국식 방법을 모방해서 네. 그걸 그대로 채택하고 싶은 열망이 있을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으려면은 중국 힘을 좀 받는 것도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선거할 때도 사실은 이제 조선족들이 상당수 투표권을 행사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들어진 법안들, 주민자치기본법도 그렇지만 상당수가 네. 이 중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쪽으로 가고 있고, 예. 중국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 여기서 애를 낳으면은 이 애들에게도 한국 국적과 투표권을 주는 것, 이것도 이미 정리가 다 돼 있어요. 네. 이제 그 사람들은 어쨌든 중국 뭐 시진핑의 지시에 따라 움직일 테니까 예. 이들의 표도 얼마든지 작용을 해서 예. 이제 아주 악하게 예.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있고요. 아마 이거 찾아내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이제 확진자가 생길 때 의사협회에서 예. 거의 7차례 가까이 중국인들 입국 금지시켜라, 예. 입국 금지시켜라 했는데 예. 그렇게 국민들 통제하면서 중국인들은 절대 통제를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거래 같은 것도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살려고 그러면 대출도 막히고 여러 이 통제 어떤 제약들이 많은데 이런 건물들을 사실 이제 중국인들이 다 줍줍 해버렸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 중국식을 따라가려면은, 장기 집권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이제 친족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중국이 힘이 있다고는 해도 예. G2에 들어간다고 해도 예. 사실 미국하고 제대로 붙으면 게임이 안 됩니다. 예. 뭐 사실 군사력만 해도 공군력 세계 1위가 미 공군이고 네. 공군력 세계 2위가 미 해군이고 네. 항공모함 같은 것도 중국이 열심히 따라가려고 애를 쓰지만 기능 자체가 뭐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벌어지고 경제력도 마찬가지고 사실 미국하고 이제 중국하고 이 경제 전쟁이 붙었다가 사실 중국이 꼬리를 내린 상황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미국이란 나라가 손을 떼면은 중국이 대한민국 삼키는 건 구조적으로 이미 팔을 다 깔아줬다고 생각을 하고 네.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고 네. 근데 중국이나 북한이 그나마 눈치를 보면서 조심을 하는 거는 미국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군 철수하라. 자꾸 이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군이 철수가 되면은 이 남한을 이 대한민국을 삼킬 수 있는 이 억제력이 사라져 버리는 거니까. 네. 그리고 미국과 한국 사이의 관계를 틀어버리려고 지금 애를 쓰는 것도 바로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기인을 하는 거고요. 지금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아주 미련한 짓을 또 좀 저지르고 있어요. 어찌 보면 그들 입장에서 미련한 짓이 아니라 마땅한 짓을 저지르는 거겠죠. 뭐냐면 이제 미군 철수. 네. 이 부분을 미국 민주당 의원들을 선택하면서 미 의회에서 통과시키려고 밑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필라델피아에서 45년 이상 목회한 이제 황준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예. 이분이 이제 지난번에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는 이승만 관련 단체들을 전부 다 엮어서 하나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우남 네트워크라는 걸 만들었어요. 역할을 잘했죠. 그다음에 미국에서 한흑 갈등이 심해요. 흑인 폭동이랄 때 한인 상가들이 타격을 받는데 이분이 그쪽 주에서는 역할을 잘해가지고 화해의 무도를 만들어냈어요. 그만큼 역할을 잘해요. 근데 이분이 이번에 한국에 들어온 목적은 뭐냐면은 아니다. 한국인 대다수의 정서는 미국을 좋아하고 있다.
그 다음에 미국이 한국에 베풀어줬던 은혜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미군이 철수하는 것에 대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성명서를 받으러 왔다고 그래서 제가 교계 쪽에서 나름대로 전국망 가지고 있는 이 분들하고 연결을 해드려서 좀 요 서명 작업을 하고 있고, 요 서명 작업이 상당수 쌓이면은 다시 미국 의회에다 이걸 제출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친중은 안 됩니다. 이건 나라 망할 짓이고 매국노들입니다. 가려면 친미로 가야 됩니다. 국제 정세가 실위주 사이인 건 많지만 그래도 신뢰성을 주는 나라가 미국이고, 그래도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나라가 미국이고, 그래도 우리나라에게 도움을 줬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사실 전체가 통일될 수 있었는데 1.4 우대 때 중공군들이 인해 전술을 펼친 바람에 나라가 반토막 난 거잖아요. 이 중국은 그 이후에도 뭐 얼마나 대한민국을 수없이 쳐들어오고 우리나라를 못 살게 굴었습니까? 뭐 삼국시대도 그렇고 고려 때도 그렇고 조선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근성 지금도 동일해요. 본인들이 아시아에서 맹주국으로 다 지배하고 통제하고 그리고 어른 행세하고 주인 행세하려는 사고방식을 못 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와는 아주 끊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국제사회 무역 같은 것도 이제 필요하고 아주 광활한 시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그런데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거기에 조롱거리나 아니면은 이용당하는 신세는 되지 않도록, 또 종속되는 일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죠. 이제 그러려면 문재인 정권 갈아 엎어야 됩니다. 정권 교체는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번에 또다시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고 난다면은 뭐 친중이 아니라 종중이 될 거예요. 종북처럼. 그죠? 그렇게 되고 말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살기 힘들 겁니다. 교회도 힘들어지는 거죠? 교회는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죠. 제가 이게 목소리를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사실은 어떤 교회는 잘 되고 어떤 교회는 안 되고, 뭐 어떤 교회는 또 형편이 낮고 어떤 교회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 교회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토대, 이 대한민국이라는 판 자체가 뒤집어져 버리면 이 위에 있는 교회들은 같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혹시 이 문재인 정권 때문에 공격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을까 봐, 실제로 교인들이 어려움 겪거든요. 아까 말한 심화보 목사님 은평제일교회 목소리를 열심히 냈더니 그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사업장 거기 이게 세무조사 한다고 들어가 가지고 그거 겁먹고 이렇게 떨어져 나갔거든요. 이거 가능하거든요. 얼마든지 사업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털면은 안 털릴 데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어려움을 겪을까 봐 이제 몸을 사리는지는 모르지만 공산화가 되면은 이 판이 뒤집어지면 어차피 교회는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지금 목소리 내고 싸워야 됩니다. 그게 제대로 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은요, 진짜 자랑스러운 나라 아닙니까? 나라가 분단됐어요. 가난했어요. 그리고 전쟁의 상흔이 너무 심해가지고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근데 한강변의 기적을 일으켜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되었는데 이 나라를 통째로 사악한 집단에게 갖다 바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이미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버렸는데, 이런 와중에 나처럼 힘없고 영향력도 없는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그게 사실 진짜 무너지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힘이 없어도 또 연약해도 대중적인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각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그래서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면은 이게 엄청난 저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됐다, 정확한 팩트를 알게 되었다, 진실을 파악하게 됐다 그러면은 가만히 계시지 말고 뭐 공격도 받고 또 욕도 먹고 또 말도 듣고 갈등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좀 최대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명확한 자료들, 팩트들을 가지고서 현 정권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지 이런 자료는 넘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전달받고 듣다 보면은 바뀔 수가 있어요. 사실 한 사람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이 바뀌는 방법은요, 정확한 정보들이 지속적으로 주어질 때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 역할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BJ들, 우리 시청자분들 애국자들이시잖아요. 역할 해주시고, 또 어떤 경로로 이 방송을 듣게 되는지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또 그 역할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BJ돌처럼 옳은 목소리 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구독도 누르시고 후원도 하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도 누르시고 댓글도 다시고. 왜 이게 필요하냐면요,
유튜브 알고리즘상 이걸 많이 누를수록 더 많이 공개되고 더 많은 사람에게 노출이 되면서 이 조회수가 그만큼 올라가거든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좀 결집력을 발휘하면 좋겠어요. 사실은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 시민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정말 많아요. 이분들이 이렇게 애국적인 목소리를 내고 싸우는 사람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힘을 실어준다면요, 이거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게 될 겁니다. 그 역할들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